여러분, 거시경제, 뭐 전생이나 유가, 금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사실 좀 먼 바다의 일기예보 보는 것 같잖아요. 네, 당장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느낌은 안 드니까요. 그렇죠. 바다 건너에서 폭풍이 온다고 해도 당장 내 일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최신 시장 분석 리포트랑 기업 실적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상황이 좀 다릅니다. 맞습니다. 단순히 화면 속 숫자가 오르내리는 수준이 아니죠. 네네.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다양한 자료들을 엮어서 이 거시 리스크에 짓눌린 소비랑 또 기술 성장을 향한 돌파구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운명을 동시에 쥐고 흔드는지 팍팍 파헤쳐 보는 겁니다.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. 이 거대한 리스크가 양극단의 산업을 어떻게 타격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짚어보면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. 당장 이 항공업계 보고서만 봐도 체감이 확 됩니다. 생각해보면 주가는 진짜 약간 세계 경제의 악덕 보물주 같아요. 악덕 건물주. 월세 올리듯이 비용을 청구한다는 뜻이군요. 네, 건물주가 월세 확 올린다고 항공사들이 그 비용을 조용히 떠안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승객들 문 밑으로 유료 할증료라는 청구서를 쓱 밀어넣죠.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죠. 맞아요. 이번 달 미주 노선 왕복 할증료 보니까 무려 33단계, 역대 최고치 찍으면서 최대 112만 원이 추가로 붙더라고요. 전형적인 원가 연동형 산업의 한계입니다. 비용이 즉각적으로 넘어가니까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 기대감이 단번에 꺾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.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건물주 본인들도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 사우디 국부펀드 자료 말씀이시군요. 리브골프에 그 엄청난 오일머니를 부었는데 네, 무려 7조 원을 쏟아부었죠. 와, 7조 원이요? 그런데 지금 자금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자본의 크기가 수익 모델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초반에는 막 천문학적인 계약금으로 스타들을 싹쓸이해 왔지만 결국 스포츠는 팬덤 비즈니스거든요. 아,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중계권이나 스폰서십, 티켓 파워 같은 이익 창출 메커니즘을 못 만들었어요. 최근엔 선수들이 다시 PGA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. 돈이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오일머니도 자금줄을 얼려버리는 마당에 평범한 사람들 지갑은 오죽하겠어요. 부동산 정책 자료 보니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약 9만 가구에 달하더라고요. 정책 불확실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집이나 차 같은 거대 자산에 대한 결정을 무기한 미뤄버리는 겁니다. 이른바 의사결정 동절 상태죠.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. 대출 받아서 집 넓히는 건 포기하면서도 주말에 하이디라오에서 비싼 외식을 하거나 팜마트에서 트렌디한 피규어 사는 데는 기꺼이 10만 원씩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. 네네. 소비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증거죠. 네, 이 중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단숨에 1,000억 원 넘은 매출을 올렸나 했더니 바로 이 심리적 틈새를 파고든 거더라고요. 정확합니다. 거시경제가 통제 불가능할 때 소비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심리적 보상을 원하거든요. 수억 원짜리 자산은 멀게 느껴지지만 당장 내 손에 닿는 확실한 경험에는 돈을 쓰는 겁니다. 아,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트렌드를 제공한 거네요.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 생존 게임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요? 제약업계 리포트 보니까 19112 사례가 아주 극명하던데요. 네, 마운자로라는 기적의 비만약 하나로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죠.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그 단일 제품 의존도 때문에 고평가 논쟁이 불붙고 주가가 흔들렸잖아요. 제약산업의 본질은 다변화된 신약 파이프라인에 있거든요. 약 하나가 아무리 잘 팔려도 특허가 끝나거나 경쟁약품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매출이 증발할 수 있으니까요. 잠깐만요. 하나에 올인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면 TSMC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? TSMC요? 네, 테크 실적 자료 보면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에 순이익이 58%나 폭등했어요. 초미세 공정을 사실상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대한 단일 리스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바로 이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. TSMC의 단일 집중은 오히려 그들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었죠. 글로벌 AI 수요가 폭발하는데 고성능 칩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 곳뿐이니까요. 아하,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. 네, 하지만 리스크가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.
개별 기업이 져야 할 리스크가 글로벌 AI 산업 전체가 목숨을 거는 거대한 인프라 리스크로 옮겨간 것뿐이죠. 와, 듣고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. 만약 그 공급망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느 한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첨단 산업 숨통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위태로운 균형점 위에 서 있는 겁니다. 소비 위축을 억누르면서도 AI라는 독점망을 통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버티는 거죠. 처음에 날씨와 폭풍 이야기를 했었죠. 우리는 늘 다음 경제 위기가 유가 폭등 같은 먼 바다의 거시적인 폭풍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보통 그렇게들 예상하죠. 그런데 오늘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첨단 산업이 결국 극소수의 인프라나 단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 여러분, 다음 글로벌 경제 위기는 먼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이 무거운 독점적 연결고리 중 단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질 때 시작되지 않을까요? 충분히 현실성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네요. 네, 여러분도 이 부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